그냥 선생님이 앞에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7번부터 볼까? 7번부터. 이렇게 도형에서 연결해서 크기 묻는 문제가 좀 잘 나오니까 한번 잘 보고 갑시다. 지금 7번에서 이런 식으로 정육면체에서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줬을 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라. 선생님은 이제 계속 덧셈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C 벡터로 해서 도형 연결해가지고 길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야. 우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자, A 벡터 이렇게 왔어. 이렇게 오고 그다음 마이너스 B 벡터니까 B 벡터의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겠다. 이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가겠네. 그럼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C 벡터가 요건데 마이너스 C 벡터니까 어떻게 갈 거냐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네. 그래서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서 지금 방향을 B 벡터가 맞지? 나 저 그림이 뭐가 이상하지?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C 벡터 여기를 잘못 갔구나. 에헤 미안하다. 내가 지금 그림 사실 이렇게 내가 하던 대로가 안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 되지.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림이 저기다 하면 잘 안 보이겠네. 그냥 하자.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럼 지금 결국은 이 길이가 두 개가 나올 거야. 이 길이가 두 개. 선생님이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도형 연결해서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여기다가 정육면체를 두 개를 그려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벡터 연산을 해서 푸는 거거든.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 연산을 한번 해봐봐. A 벡터가 요거고 요게 지금 B 벡터잖아. 그럼 마이너스 B 벡터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 연산하면 뭔지 보이니?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 여기다 한번 해볼게. 한 번만 벡터 연산 연습을 해봅시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B 벡터가 이렇게 되잖아. 이게 마이너스 B 벡터잖아. 그럼 A 벡터랑 마이너스 B 벡터를 더해서 계산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어떻게 될지 보이니? 여기서 이렇게 출발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결국은 요게 되는 거잖아. 요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그럼 요게 마이너스 이게 C 벡터고 마이너스 C 벡터는 그런 방향이 반대로 된 건데 이 둘이 뭐라는 걸 봤으면 좋겠냐면 평행한 거니까 여기다가 갖다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요 길이가 내가 최종적으로 연산하고 싶은 거라서 벡터 연산해서 해도 되고 두 번째는 원점 쪼개는 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원점을 쪼개서 OA, OB, OC, OD로 다 쪼개서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연산해봐도 되니까 지금 요건 아마 위에다가 그냥 그림 붙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8번을 봅시다. 이거 이따가 도형 붙이는 거는 뒤에서 계속 볼 거니까 계속 연습해보고 8번 봅시다. 8번에 지금 BA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BC 벡터를 B 벡터라고 할 때 CA 벡터 더하기 DB 벡터를 표현해달래. 여기다 표현을 한 번만 해봅시다. CA 벡터 얘가 CA 벡터가 될 거고 DB 벡터는 얘가 DB 벡터가 되겠다. 그럼 지금 빨리 뭘 포커스로 맞췄으면 좋겠냐면 BC 벡터랑 BA 벡터를 가지고 얘네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 CA 벡터, DB 벡터. 그림에서 연습할 수 있어도 좋고 벡터 쪼개기로 할 수 있어도 돼. 지금 한 번만 해볼까?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림 그려서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 CA 벡터는 할 수 있을까? 요게 B 벡터, 요게 A 벡터야. 그럼 지금 B 벡터랑 A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거니까 뭐에서 못 뺀 거야? A 벡터에서 B 벡터를 뺀 거지. 이렇게 종점 연결이 되겠지. 만약에 내가 그림에서 바로 볼 수 있으면 얘가 A 벡터 빼기 B 벡터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으면 베스트가 될 거고 DB 벡터도 마찬가지야. DB 벡터는 그럼 빨리 어떻게 볼 수 있으면 좋을까? 평행사변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DB 벡터는 요놈 BD 벡터의 역방향 벡터 얘는 마이너스 BD 벡터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BD 벡터로. 그래서 뭐로 마이너스 BD 벡터 BD 벡터는
B 벡터랑 A 벡터의 합 벡터로 표현이 되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생각하는 방법이야. 그림에서 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정석적인 방법은 이래. 정석적인 방법은 결국은 다 벡터 쪼개기거든. 지금 우리가 BC 벡터를 B 벡터로, BA 벡터를 A 벡터로 표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 빨리 시점을 B인 벡터로 쪼개는 거야. 시점을 B인 벡터. 그럼 B, A 벡터 빼기 BC 벡터라고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점이 B인 벡터로 쪼개고, 그럼 DB 벡터는 B로 쪼개면 잘 안 보이거든. B로 쪼개면 잘 안 보이니까 얘는 시점이 A인 벡터로 쪼개봐. 시점이 A인 벡터로 쪼개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니? AB 벡터에서 AD 벡터를 뺀 걸로 이렇게 쪼갤 수 있겠지. 그럼 이제 BA 벡터는 A 벡터다라고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고, BC 벡터는 B 벡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AB 벡터는 BA 벡터의 방향 반대 벡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 AD 벡터. AD 벡터는 뭐랑 똑같아? B 벡터랑 똑같지. 이 둘이 같은 벡터니까 B 벡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아니면 여기서 시점 B로 쪼개도 돼. B로 쪼개면 B로 쪼개면 그냥 거꾸로가 되는 거니까 BD 벡터로 이렇게 해서 가도 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벡터는 계속 좀 익숙해져야 돼. 넘겨서 아마 9번은 잘했을 것 같고, 10번 한 번만 보고 갈게. 이런 문제들 한 번만 풀고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좀 풀고 가자. 10번 보면 지금 x, y 벡터를 a, b 벡터로 표현해달라.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하면 돼. 2x 더하기 5y가 a이고 x 빼기 2y가 b일 때 연립방정식 푼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바로 해볼게. 앞에 거는 그대로 써봅시다. 그럼 x 없애고 싶으니까 뒤에 거에다가 2배 해서 써볼게. 그럼 2x 벡터 마이너스 4y 벡터는 b 벡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빼면 없어지고 9y 벡터가 a 벡터 빼기 b 벡터가 될 테니까 y 벡터는 9분의 1의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y 벡터가 9분의 1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 벡터 계산할 수 있겠다. x 벡터는 마이너스 9분의 a가 넘어가니까 9분의 2 a 벡터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2가 넘어가니까 9분의 7 b 벡터.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플러스 맞지?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어렵지 않아. 9분의 5지 5. 2배가 빠져야 되니 4, 2, 9분의 7 맞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11번도 봅시다. 얘도 하나만 풀게. 11번 하나만. 이런 유형은 계산하는 문제들 하나만 딱 풉시다. 다 똑같이 나오니까 얘도 보면 P 벡터 주어져 있고 Q 벡터 주어져 있고 R 벡터는 문자 끼고 K 벡터로 주어져 있네. 이때 Q-R 벡터랑 P 플러스 Q 벡터가 평행하고 싶대. 한 번만 천천히 쓰면서 갑시다. Q 벡터 마이너스 R 벡터랑 그 다음에 P 벡터 더하기 Q 벡터가 평행하고 싶다. 그러면 실수배에서 같아진다라는 건데, R이 문자를 끼고 있으니까 실수배에서 같아진다를 이렇게, 얘가 K배의 P 벡터 더하기 Q 벡터, 얘로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 자, Q 벡터에서 R 벡터 뺍시다. 여기서 얘 빼면 A에서 KA 빼니까 여기 밑에다 쓸까? 1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B 벡터에서 5B 벡터 빼니까 마이너스 3B 벡터. 요거랑 K배의 P 더하기 Q 둘이 더하면 3A 벡터 이렇게 나올 거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B 벡터네. 이 둘이 같다. 그럼 A, B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A는 A끼리 같으면 될 거고, 미안하다. K를 쓰면 안 되죠. 자꾸. 이때는 T를 씁시다. K를 제가 가져갔으니까 T를 쓸게. 그럼 A는 A끼리 같아야 되고
b는 b 길이 같아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t b 벡터가 마이너스 3b 벡터랑 같아야 되니까 t가 3이 되면 되겠네. 그러면 9a 벡터가 얘랑 같으면 되니까 k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계산만 좀 지저분하지 늘 똑같이 나오니까 잘 할 수 있을 거고, 얘도 12번 딱 마지막 연산 문제 마지막으로 하나 풀고 나머지는 도형에 좀 포커스 맞춰봅시다. 얘도 지금 보면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대. 그림을 선생님 항상 시각화해서 푸는 걸 좋아해서 A, B, C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A, B 벡터랑 A, C 벡터가 평행하구나를 쓰고 싶은 거지. 이렇게 쓰고 싶은 거고, 그럼 지금 쓱 봤더니 C가 K를 끼고 있네. 그러니까 A, C 벡터는 A, B 벡터에다가 실수배한 거랑 같다. K 썼으니까 T라고 쓸게. 그러고 처음이니까 한 번만 해보면, 자 지금 시점이 5로 통일되어 있으니까 5A 벡터, 5B 벡터, 5C 벡터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벡터 쪼개기. AC 벡터는 5C 벡터 마이너스 5A 벡터로 쪼개줘야 되는 거고, 는 실수배 T의 AB 벡터는 5B 벡터 빼기 5A 벡터, 항상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는 걸로 이렇게 바꿔주면 나머지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얘는 계산을 생략할게. 그래서 계산하면 아마 K는 5가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지금 방금 풀었던 10, 11, 12번은 어느 학교 교과서든 똑같이 계산 문제 나오는 거라서 방법만 알면 잘 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이제 나머지 문제들 좀 잘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조금 도형적인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벡터가 어려운 이유들의 문제들이 이제 이런 것 때문이긴 한데, 지금 여기 보면 삼각형 ABC에서 B벡터, A벡터가 주어져 있고 각 지금 크기에 대한 연산들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 이런 거는 어렵게 풀 수 없어. 왜냐면 어렵게 풀 필요가 없어. 이게 사실 정확하게 풀려면 벡터의 내적을 배워야 되거든. 우리가 벡터의 내적을 안 배워서 그냥 감각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문제야. 지금 A 벡터의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를 빼달래. 지금 삼각형에서 A 벡터의 크기가 요 길이잖아. 근데 이 길이 그냥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그냥 B라고 해볼게. 길이를. 그럼 얘는 그냥 B 빼기 절대값에 B 빼기 A 해달라는 거야.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그냥 대충 비교하면 뭐 찔끔 뭐 한 B가 뭐가 더 커 보이니? 이렇게 하면 뭐 한 요만큼 나오겠죠, 요만큼. 되게 찔끔 나오겠다. 그럼 둘이 더한 건 이건 A 더하기 B니까 엄청 길게 나올 거야. 사실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A 벡터랑 B 벡터의 합에 대한 크기니까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A 벡터랑 B 벡터의 합. 그럼 이제 A 벡터랑 B 벡터 합은 요 길이지, 요 길이. 요거지, 요거. 요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AC 벡터의 크기가 될 거야. 그럼 삼각형법에 의해서 둘이 더한 것보다 얘가 무조건 작아야 되니까 얘가 제일 클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 얘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제일 작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문제 어려운 거 아닌데 선생님 푸는 이유는 직접적인 비교 우리 지금 못해. 내적이라는 걸 안 배워서 그냥 이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게 맞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14번. 이제 우리가 2차 곡선하고 벡터가 섞였을 때 많이 힘들어져. 이 문제가 오늘 아마 푸는 문제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난해하다면 제일 난해한 문제거든. 그래서 한 번만 좀 잘 봅시다. 타원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림은 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타원하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장축, 단축이잖아. 지금 A제곱이 25고 B제곱이 16이야. 이렇게 쓰면서 갈게. 우리는 이렇게 쓰면서 갈 거였어. A제곱 25고 B제곱 16이야. 그러면 C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였거든. 이렇게. 그래서 9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지금 A제곱이 25니까 A가 5, 장축 여기가 5야. 여기가 마이너스 5고 단축이 B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초점이 뿔마 3이 나온 거잖아. 여기 초점 하나 3,0에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초점 하나 마이너스 3,0. 딱 요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시작했어야겠지. 그리고 타원의 정의는 어느 점을 잡던지 간에 초점 사이의 거리의 합이 얼마랑 똑같다? 장축의 길이 2a. 그러니까 10이라고 쓰자. 10이다. 요거 가지고 이제 늘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지금 타원 위에 점 P가 하나 있는데
OP 벡터랑 OF 벡터랑 더하는 게 3이래. 이게 이제 힘든 거거든. 선생님 점을 하나 찍고 시작을 해볼게. 여기 점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원점에서 P까지 벡터 요거랑 원점에서 F까지 벡터 요거야. 요거. 이게 지금 OP랑 OF거든. OP 벡터랑 요거의 합에 대한 크기가 3이래. 저거를 바꿔 나가야 돼. 이게 힘든 거거든. 지금 여기서 벡터의 합을 계산할 때 별로 와닿는 게 없단 말이야. 와닿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OF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만드는 거야. 얘랑 똑같은 벡터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요걸 한번 생각해봐. OF 프라임 벡터를 생각을 해볼 거야. OF 프라임 벡터는 뭐랑 똑같니? OF 벡터랑 방향만 반대지. 이 길이 3, 이 길이 3 똑같으니까 방향만 반대거든?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OF 벡터는 OF 프라임 벡터에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아. 이게 이 문제의 전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고 바꿔볼 거냐면 OP 벡터 더하기 빼기 OF 벡터 대신에 마이너스 OF 프라임 벡터를 써볼게. 이렇게. 그럼 OP 벡터에서 OF 프라임 벡터를 빼는 거거든. 이래서 뺄셈이 중요한 거야. 그럼 뭐가 되니? 여기 되는 거 아니야? 여기 PF 프라임 벡터. 여기 내가 프라임을 안 썼구나. 이렇게 되지. 아니면 우리 벡터의 뺄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 끝에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얘가 뭐가 돼? 이렇게 되지. 이거 내가 거꾸로 썼구나. OP 벡터에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요거의 크기를 알려준 거잖아. 그건 요거의 크기를 알려준 거랑 똑같고 요거의 크기랑 똑같은데 이게 3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F 프라임 P 벡터의 크기가 얼마? 이게 3이래. 3.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PF 벡터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길이 구해달라는 거지. 얼마가 돼야 되니? 초점에서 타원이의 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1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3이니까 7이 답이다. 이렇게. 무조건 정의 쓰는 문제거든. 타원, 쌍곡선, 포물선 어쨌든 무조건 정의만 쓰게 될 거고 벡터에서 나왔을 때 좀 힘든 문제야. 그래서 도전 문제에 있는 거고 아마 오늘 할 문제 중에 제일 너네가 스스로 해결하기에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다. 요 관점을 좀 보는 게 힘든 문제였어. 그래서 장기구 교과서 문제니까 장기구 제1고 교과서 좀 연습하면서 기억해야 될 거고 15번 좀 잘 볼게. 얘는 패턴이 항상 똑같은 문제라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방법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야. 항상 도형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점 5라는 게 어디 있어도 상관없거든. 어디 있어도 나는 시점을 아무데나 바꿀 수 있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통 이렇게 원이나 도형이 나오면 정중앙을 5로 이렇게 잡아버릇 할 거야. 특히 정육각형이 나오면 원이 나오면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할 거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시작을 해볼게. 지금 AB, AC, AD, AE, AF 벡터 전체의 합의 크기가 24라고 했을 때 정육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이거 5로 싹 다 쪼개보는 거야. 시점을 5로 해서 다 쪼개볼게. 그러면 선생님이 크기 말고 요것만 써볼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OB 벡터 빼기 OA 벡터로 쪼개지겠지? 얘는 OC 벡터 빼기 OA 벡터로 쪼개질 거야. 이렇게 쪼개질 거고 얘는 OD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쪼개지겠지. 이렇게. A 벡터는 OE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쪼개질 거야. 이렇게. AF 벡터는 OF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로 쪼개지겠지. 그럼 한번 볼게. OB 벡터 지금 뭐니? OB 벡터 요거야. 얘가 OB 벡터. OC 벡터는 얘지. OD 벡터는 얘고 OE 벡터는 요 놈이고 OF 벡터는 요 놈이야.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봐. OB 벡터랑 누구랑 짝을 지어줄 수 있을 거냐면 OE 벡터랑 짝을 지어줄 수 있을 거야. OB 벡터, OE 벡터 어때? 서로 방향만 반대야. 크기 똑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더하면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또 그럼 이제 느낌이 오지? OC 벡터랑
OF 벡터도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니까 OC, OF 사라져. 그럼 OD가 남지. OD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OA 벡터. 이게 OA 벡터잖아. OA 벡터랑 OD 벡터랑 방향만 반대란 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하거든. 여기다가 OA 벡터 하나 더하고 다시 뺄게. 이렇게. 아니면 하나를 마이너스로 바꿔도 돼.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더하고 빼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OA 벡터, OD 벡터가 또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지. 그럼 뭐만 남냐면 OA 벡터만 6개가 남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랑 똑같냐면 6배의 OA 벡터랑 똑같아. 마이너스는 어차피 크기니까 뺄게. 이렇게. 그러니까 OA 벡터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야? 6배의 OA 벡터가 24니까 OA 벡터의 크기가 얼마다? 4가 된다. 그러니까 요 한 길이가 4였다는 거네. 이렇게. 그럼 정육각형의 넓이는 이 정삼각형의 넓이 6개잖아. 넓이 6개. 그럼 6배 우리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의 넓이 정도는 4분의 루트 3 a제곱으로 잘 할 수 있겠지? 그래서 24 루트 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 이렇게 쪼개면 뭔가 벡터 여러 개의 합을 주고 크기를 주면 다 원점으로 쪼갤 거다. 그 다음에 16번. 16번 이해를 좀 한번 잘 해봅시다. 문제가 도형에서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인데 너무 오래전에 1학년 때 원의 방정식에서 생각했던 걸 좀 생각해야 돼가지고 한 번만 잘 해봅시다. 이해를 해볼게요. 어차피 우리 이제 장기고 제1고 교과서 문제고 운양고는 편하게 봐도 될 것 같고 장기고 제1고는 우리 학교 교과서 문제니까 이 문제 어쨌든 이해를 좀 잘 해볼게. 지금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이니까 중심이 2,3이고 2,0이고 뭐하니?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이 있어.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OQ 벡터를 잡을 거야. OQ 벡터를 잡을 건데 OP 벡터의 크기분의 OP 벡터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 선생님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건데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눈 건 뭐냐면 단위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단위 벡터가 뭐였냐면 크기가 1인 벡터였거든. 크기가 1인 벡터인데 방향이 누구랑 똑같아? 방향이 OP 벡터와 같은 거지. 크기가 1인 벡터인데 방향이 OP 벡터와 일치하는 벡터다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자, 원점이 이렇게 있어. 원점이 이렇게 해서 지금 P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 요게 OP 벡터잖아. 요게 OP 벡터인데 크기가 얼마로? 1로 줄어들겠다고. 대충 한 요 정도 된다고 쳐볼까? 요렇게. 요 크기가 1이다라고 하면 여기 Q가 있어서 요게 OQ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OQ 벡터는 P랑 방향이 같은데 길이가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OQ 벡터를 만들 수 있을 때 Q가 움직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럼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몇 가지 좀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쳐봐봐.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길이가 이런 식으로 1인애가 만들어질 거야. P가 여기 있으면 이런 식으로 1인애가 만들어질 거고 Q가 각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겠니? 위에다 그려보면 접할 때까지 확장될 수 있겠지. 이 접하는 점 P가 여기 접점에 있을 때가 이 OQ 벡터가 갈 수 있는 최대치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접점만 그려볼게.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길이가 얼마인 상태로? 1인 상태로? 이런 상태로? 그럼 이제 P가 내려오면 점점 내려와서 어디까지 또 밑으로 갈 수 있겠어? 이쪽에서도 접할 때까지만 갈 수 있겠지. 접하면서 길이가 1인 시점.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모양을 만들게 될 거야. Q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부채꼴의 영역을 만들게 되는 거지. 그럼 나는 Q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호의 길이는 반지름하고 중심각만 구하면 되는 거 맞니? 이 중심각만 구하면 되겠지. 중심각만 구하면 돼. 그러면 R세타로 답이 나오겠지. 그럼 중심각 구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다가 도형 좀 다시 그려볼게. 항상 접한다라는 얘기 나오면 뭐만 쓸 거야? 중심과 반지름만 쓸 거거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이 크기 구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우리 중심에서 접점 연결하기, 좀 그림이 좀 삐뚤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수직. 이 길이가 지금 얼마야? 루트 3. 반지름의 길이 루트 3이지. 이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럼 보이니? 얼마, 몇 대 몇 대면? 1대 2대 루트 3인 직각삼각형이네. 그림이 조금 오버돼서 그려졌는데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몇 도? 60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중심각 하나의 크기가 60도니까 전체 크기는 60도가 돼서 얼마? 3분의 2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호의 길이니까 R세타 3분의 2파이가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좀 옛날에 유행했던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인데 교과서에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보면 될 거고 좀만 기운 내서 봅시다. 자, 21번 봅시다. 21번. 여기 이제 요것만 딱 보고 갈게. 요것만 하나 갑시다. 몇 분이니? 50분? 이제 좀 기본적인 원리들을 봤으니까 조금만 빨리빨리 해결에 집중해서 해봅시다. 자, 21번 보면 지금 A, B를 A 벡터, B, C를 B 벡터, C, D를 C 벡터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랑 같은 벡터를 구해달라. 여기다 한번 쓰고 갈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였나? 요거랑 같은 걸 구해달라. 그냥 시점 연결해서 가도 편하게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해볼게. 여기서 출발할 거야. A 벡터로 갈 거야. 이렇게 A 벡터로 갔어. 그럼 지금 B 벡터가 요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B 벡터는 역방향이니까 요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지. 얘가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서 출발해서 C 벡터를 거꾸로 갈 거잖아. 요게 마이너스 C 벡터니까 여기서 요렇게 가면 되겠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이 길이를 물어본 거지. 요 벡터 물어보는 거지. 요 벡터. 요 벡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지금 요거랑 같은 벡터는 여기 있지. 여기. 요렇게. 그래서 이 B 벡터가 될 수도 있고 아마 보기에서 FA 벡터를 줬을 것 같아. FA 벡터랑 정확하게 방향 평행한데 2배가 될 테니까 2B 벡터도 될 수 있고 2배의 FA 벡터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찾길 바란 문제고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시점 5로 다 쪼개보면 돼. 시점 5로 다 쪼개보면 어쨌든 답은 낼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22번. 도형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벡터가 많이 쉬워지거든. 지금 보면 mn 빼기 nb 벡터가 3루트 5래. mn 벡터 빼기 mnb 벡터의 크기가 3루트 5야. 한 번만 써볼게. mn 벡터 빼기 mb 벡터. 그럼 얘는 빨리 뭘 할 수 있어야 되니? 두 벡터의 차는 지금 시점이 통일되어 있으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bn 벡터가 될 거야. 얘가 똑같겠다라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요 크기를 준 거나 똑같은 거. 요 크기. 요 크기가 지금 얼마라고? 3루트 5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n이 중점이니까 이렇게 쪼개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a라고 놓을까? 2a라고 놓고 a라고 놓으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한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구하면 6이 나올 거야. 그래서 벡터 뺄셈 잘 보면 되고 23번도 봅시다. 23번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조금 치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다 지금 시점이 통일되어 있잖아. 두 가지 방향을 좀 잡으면 되거든.
두 가지 방안. 벡터를 줄여 나갈 때 덧셈은 이걸 쓸 거야. AB 더하기 BC. 하나의 종점과 시점이 같으면 합쳐져 가지고 AC 벡터가 된다. 이게 지금 합에 대한 관점인 거고, 차에 대한 관점은 OC 벡터 빼기 이렇게 할까? OD 벡터 빼기 OC 벡터. 이건 뭐가 되겠니? 차에 대한 관점. 시점이 같은 벡터의 차는 여기서 여기 CD 벡터가 된다. 결국은 둘 중에 하나야. 시점이 같으면 빼기로 보는 게 편한 거고, 시점 종점이 연결돼서 꼬리 잡기가 가능하면 더하기로 보는 게 좋은 거. 그럼 얘네들은 지금 시점이 잔뜩 통일되어 있으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뺄셈으로 보는 게 좋은 거지. 뺄셈으로 보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OB를 왼쪽으로 넘기고 OC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OA 벡터 빼기 OB 벡터, 요거랑 OD 벡터 빼기 OC 벡터가 같다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BA 벡터, 요거랑 CD 벡터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사각형 ABCD가 있다 그랬거든. 이렇게 ABCD가 있을 때 BA 벡터랑 CD 벡터가 같다는 거 무슨 뜻이야? 둘이 크기 같고 평행하다는 거지. 평행하고 크기가 같다.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평행하고 크기가 같다? 평행사변형.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문제보다는 요 관점을 좀 봤으면 좋겠어. 시점이 통일되었을 때는 뺄셈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많이 편하다. 그 다음에 27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지금 MN 벡터를 AB 벡터랑 AC 벡터로 표현해달래. 선생님이 이게 AB, AC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써볼게. AB 벡터를 A 벡터라고 하고 AC 벡터를 B 벡터라고 해볼게. 이제 무슨 연습을 좀 내가 슬슬 시키고 싶냐면 시점 없이 하는 연습을 좀 시키고 싶거든. 지금 이 문제에서 선생님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형이 나오면 빨리 뭐부터 봐야 되냐면 평행관계부터 봐야 돼. 지금 M 이 둘의 중점이고 N도 이 둘의 중점이거든. 그럼 빨리 뭐 보여야 돼? BC 벡터랑 MN 벡터가 어때야 돼? 평행하지. 평행. 이 관계를 빨리 봐달라고. 평행하고 크기 어때? 절반인 거 맞니? AMN하고 ABC가 1대2 닮음이니까 MN 벡터랑 BC 벡터는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난다고. 정확히 얘기하면 2분의 1의 BC 벡터가 MN 벡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이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럼 BC 벡터는 생각해봐. A 벡터의 종점과 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벡터니까 이거 뭐라고? 벡터의 차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이 벡터에서 얘를 뺀 거지.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해줘야지. 오늘 우리는 벡터의 뺄셈을 하고 싶은 거라고. BC 벡터가 B 벡터 빼기 A 벡터야. 그러니까 MN 벡터는 2분의 1의 A 벡터.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당연히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자, 이 벡터 어떻게 되겠어? A 벡터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A 벡터지. 이렇게. 얘 뭐가 되겠어? 전체의 절반이니까 2분의 1 B 벡터가 되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A 벡터에서 2분의 1 B 벡터, 2분의 1 B 벡터에서 2분의 1 A 벡터 뺀 거다라고 바로 할 수도 있고. 벡터는 계속 관점을 좀 많이 봐야 돼. 그 다음에 29번. 29번이 참 이게 이렇게 문제 내도 되나 싶은 문제야. 이거 운양고 교과서 문제니까 잘 한번 해볼게. 사실 좀 물리 문제거든. 물리 문제. 수학 문제 똑같은 건데 벡터나 뭐 수학이나 물리나 똑같은 건데 문제 이해가 좀 힘든 문제라서 잘 봐봐. 강폭이 180m야. 지금 요 폭이 180m거든. 요 폭이 180m인데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분속 30m로 이렇게 분속 30m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 30m per minute로 흐르는 강물이 있어. 이렇게. 근데 내가 지금 이쪽에서 출발해 가지고 배를 이렇게 건너고 싶은 거지. 건너고 싶어. 어떻게? 남쪽 방향으로 배는 남쪽 방향으로 분속 40m로 이동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강을 이렇게 건넌다고 쳐. 배가 이렇게 오면 강물이 흐르니까 나는 밑으로 가고 싶은데 점점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B로 도착하게 됐대. 그때 뭘 구해달라고? 요 크기를 구해달래.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A, B의 길이 구해달라는 거야. 요거 구해달라는 거지. 사실 이걸 벡터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어떤 걸 봐달라는 거냐면, 지금 강물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30만큼 가고 있지. 그럼 그냥 벡터, 크기가 30인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다음에 배는 밑으로 이렇게 가고 있거든. 밑으로. 크기가 40인 벡터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배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 거야? 요렇게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야. 이쪽 방향의 벡터 성분과 이쪽 방향의 벡터 성분이 더해져서 요렇게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강물과 배가 있으면 실제로는 두 벡터의 합인 거야. 강물의 벡터랑 배의 벡터를 더한 게 실제 벡터가 될 거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니? 크기가 얼마?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크기가 50인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쪽 방향으로 분속 50m로 가겠다라는 거야. 분속 50m. 몇 분 동안 갈까? 이게 나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 너네 아이들이 풀기에. 거리를 구하려면 시간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 만약에 강물이 없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강물이 없으면 내가 분속 40m로 얼마큼을 건넜으면 됐니? 180m로 건넜으면 됐지. 그러니까 시간은 얼마큼 걸리는 거냐면 180m를 분속 40m로 갔을 때만큼 실제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4.5 나오나? 4.5분? 그래서 실제로 간 거리는 분속 50 곱하기 실제 시간 2분의 9. 이렇게. 그래서 답은 225m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교과서 문제랑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다음에 32번 좀 봅시다. 32번. 아주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문제야. 사실 예전에 되게 유행했고 막 공식으로도 많이 가르치고 그랬던 문제인데 우리는 내분점으로 잘 쪼개는 연습을 해봅시다. 벡터를 보는 게 좀 힘든 문제거든. 잘 봐봐. 이거 좀만 기운내. 좀만. 다 왔어. 32번. 몇 개 남았니? 3, 4, 5개? 32번. 지금 QC 벡터가 PQ 벡터의 K배를 만족시키는 실수 K 값을 구해달래. 지금 문제를 잘 봐봐. 잘 보면 P는 AB를 1대 3으로 내분해. 1대 3으로 이렇게 내분하고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대각선 BD를 1대 4로 내분해. 1대 4로 이렇게 내분하고 있어.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QC 벡터가 QC 벡터가 뭐 하고 싶냐면 QC랑 PQ가 실수배니까 같은 성분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얘네들을 같은 성분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PQ 벡터부터 빨리 생각해 볼게. PQ 벡터 얘를 누구랑 누구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을까? 빨리 얘랑 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지. BP 벡터는 BQ 벡터. 그래서 기준을 잡을 거야.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선생님이 BA 벡터를 A 벡터라고 잡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기준이 돼줘야겠지. 1대 4로 내분한 거 이걸 써야 되니까 BD 벡터를 B 벡터라고 이렇게 나눌게. 이렇게. 여기다 쓸까? B 벡터라고 나눌게. 이렇게 나눌게. 그럼 우리는 BP 벡터랑 BQ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니? BP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1대 3이니까 전체의 4분의 1 배제. 4분의 1 A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BQ 벡터는 전체의 5분의 1 B 벡터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럼 내가 시점을 B로 통일시켜 놨잖아. 시점을 B로 통일시켜 놨으니까 PQ 벡터 빨리 뭘로 볼 수 있어야 돼? 뺄셈 바로 볼 수도 있으면 더 좋고 BQ에서 BP를 뺀 걸로 볼 수 있는 거지. 얘는 BQ 벡터에서
B P 벡터를 뺀 걸로 빨리 시점 통일해서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가 될 거야? 5분의 1 B 벡터에서 4분의 1 A 벡터를 뺀 거랑 똑같아. 이게 지금 PQ 벡터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QC 벡터. 얘를 표현하면 되겠지. QC 벡터 빨리 누구와 누구의 차로 생각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게 힘든 거지. QC 벡터는 여기서 삼각형법으로 빨리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냥 차근차근 해보는 거야. QC 벡터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시점을 D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DC 벡터에서 DQ 벡터를 뺀 걸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벡터는 얼마든지 시점이 바뀔 수 있잖아. DC 벡터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빨리 평행이사 변형이니까 BA 벡터, 내가 얘를 A 벡터로 놨잖아. A 벡터랑 방향만 반대인 거지. 이건 마이너스 A 벡터야. DC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인 거지. 그럼 DQ 벡터는 얘가 뭐니? DB 벡터가 마이너스 B 벡터지. 근데 전체 5개 중에 4개? 5대 4네. 그러니까 DQ 벡터는 뭐가 될 거냐면 5분의 4의 마이너스 B 벡터가 될 거고 빼기 DC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이게 이제 벡터가 시점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지. 그래서 뭐랑 똑같냐면 5분의 4B 벡터 빼기 A 벡터랑 똑같다. 이게 QC 벡터야. 그럼 여기다가 몇 배 해야 얘가 돼? 지금 숫자 똑같이 알아서 맞춰져 있지? 4 곱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4 곱하면 QC 벡터랑 같아질 수 있겠다. 그래서 K는 4가 답이다. 그래서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루즈한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할 테니까 대신에 봐봐. 어차피 직보할 때 교과서만 주구장창 볼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뒤에다가 요거 하나씩 다 줬어? 이거 학교별로 숙제 준 거거든? 선생님이 체크한 거 빼고 풀면 돼. 이게 내가 지금 이걸 주는 이유가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니까 숫자 바꿔본 걸 꼭 풀어보라고 주는 거거든? 봐봐, 이제 우리 직보 때 만나잖아? 장기고는 뭐 이따가 나중에 다음 주에 보충하면 하겠지만 직보 때 만나니까 직보 때 해야 될 게 선생님이 요거 교과서 원본들을 다 줬잖아. 교과서 원본들의 나머지 문제들 한번 풀어봐. 자기 교과서 말고 그냥 한 번씩만 더 풀어보면 되니까 요거 3개란 말이야. 우리 3개? 선생님 이거 파일도 단톡방에 다시 다 올려줄게. 요거 3개 나머지 풀고 숙제는 이거는 의무까지는 아닌데 여기까지 해오면 참 좋겠어. 이거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직보 때 내가 한 번 더 풀릴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요거 하는 거 해서 직보 때는 질문하면서 좀 내용 정리하고 안 되는 문제들 반복적으로 해결해서 보고 그렇게 오래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제1고는 다음 주 일요일 날 4시에 보고 장기고는 5시 좀 쉬었다가 한 5시 15분쯤 할 테니까 1시간만 딱 보고 갑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고 고생했다. 우리 가서 좀 쉬고 뭐 열심히 합시다.